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옥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내륙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어 전세버스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 대신 이팝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10그루 중 2그루가 이팝나무입니다. 남한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충주에서 카누를 이용한 관광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옥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올해 들어 내륙에서 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충북과 대전은 물론 경기 남부에서도 이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10월 괴산 지진과 같은 지층대인 옥천대에서 발생했지만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휴일 저녁 평온한 마을에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울리고 깜짝 놀란 개들이 함께 짖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굉음이 그냥 빵빵 하면서 집이 순간적으로 확 밀리더라고. 순간적으로 집이 그냥 어떻게 뭐 폭탄 터질 때 왜 위력 확 느껴지는. 바로 옆마을. 진동이 울리자 집집마다 주민들이 놀라 문 밖으로 나와 봅니다. 도로 위 CCTV는 물론 표지판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규모 3.1의 본진에 이어 2차례 소규모 지진도 잇따랐습니다. 이곳은 진앙지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도로로 마을 3곳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렇다 할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충북 지역 전체에 최대 진도 4 정도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36차례 지진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지진 났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북은 물론 대전과 충남, 경기 남부에서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원이 6k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얕아 전달되는 진동이 컸습니다. 아들, 딸 다 전화하고 난리 났었어요. 집이나 어느 진지 알았다니까 막 점심은 먹고 지금도 안 좋아 두근거리고. 이번 지진은 호남에서 강원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옥천대라는 지층대인데 지난해 10월 지진이 발생한 괴산, 지난달 문경도 같은 지층대에 속합니다. 다만 지층대에 여러 단층이 있는데 각기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괴산 지진이 발생한 방향과는 좀 다르고요. 지진이 났던 그 단층과 선상에 있지도 않고 옥천대에는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단층이 많아 추가로 지진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직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옥천군은 마을 주택과 다리, 문화재 등 시설물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노동절을 맞아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2,500여 명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청 사거리까지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취임 후 1년 동안 노조에 대한 전면 탄압을 자행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북에서도 건설노조 채용을 거부하고 사용자 주도로 복수노조를 결성하는 등 반노동적인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버스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전세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봄나들이철 여기저기 부르는 곳은 많은데 버스는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아예 번호판까지 떼어낸 버스도 보입니다.
업체 대표까지 운행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기사가 부족해 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일은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은 지금 기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차량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120% 가동할 시기에 거의 뭐 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버스 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회사 차고지마다 운행을 하지 못하는 버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의 전세버스 1,900여 대 가운데 10%가 넘는 200여 대가 기사를 찾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전세 버스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전세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0.06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61.6%가 60대 이상이고 80대도 4명이나 됩니다. 충북 지역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지각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쳐 폐업까지 검토하는 업체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버스 업계는 감차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기사 보충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 그 통근 통학이라든가 단일 노선에 정해진 노선에 단순 노선에는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코로나19가 꺾이면서 일상 회복과 함께 여행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전세 버스 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지사 대표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11개 시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000만 원을 나눠 받게 됩니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은 만 1세 생일에 1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6세까지 1,000만 원을 나눠 받습니다.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충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와 출생아 주민등록을 충북에 해야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가 대세였던 도시 가로수가 최근에는 하얀 눈꽃으로 불리는 이팝나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기존 은행나무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시 거리도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도로가 양옆 하얗게 만개한 꽃나무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줄기마다 고개를 숙인 듯 가느다란 타원형의 꽃잎이 나무를 뒤덮을 정도입니다. 눈꽃이나 흰 쌀밥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팝나무입니다. 꽃 중에 제일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나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청주에서만 전체 가로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벚나무, 은행나무와 어깨를 견줄 정도입니다.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 향기도 좋고. 벚꽃나무도 좋은데 벚꽃 지고 나서 이팝나무가 피잖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보기만 좋은 건 아닙니다. 공해뿐 아니라 병해충의 강한 게 특징. 고사율이 적어 이식하기도 쉽습니다. 유지 관리하기 용이한 건데 민원까지 적습니다. 진액이 떨어지거나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가 대세였는데요. 열매 낙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수종이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충북 가로수 수종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나무는 줄어든 반면 이팝나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매각순환도라든지 그리고 도로 확장소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종 선정회를 열긴 하고 있는데 주로 이팝나무가 많이 선정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충북에 식재된 가로수 47만여 그루 가운데 이팝나무의 비중은 상위 3위. 은행 악취 대안으로 시작된 가로수 유행바람에 도시 풍경도 산뜻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남한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충주는 물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정작 물에서 놀거나 물을 이용한 관광 상품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올해부터는 카누를 활용한 관광이 시작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여울에 소리 없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카누. 물 흐름에 배를 맡겼다가 때때로 노를 저어주며 물살을 가릅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거나 석양이 질 때면 한 폭의 풍경화가 따로 없습니다. 카누 동호인들에겐 이미 유명세를 얻었지만 정작 충주 시민은 잘 몰랐던 남한강 조정지댐 하류입니다. 이곳에서 충주시가 본격적인 카누 관광을 시작합니다. 버드나무 숲에서 목계 캠핑장까지 3.2km. 카누를 타면 1시간 남짓 걸립니다. 남한강 본류 옆 이른바 장자늪으로 불리는 구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이 수로는 갯벌들 사이에 나 있어 한국의 맹그로브 숲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갯벌들이 우거져 경관이 뛰어나고 물 흐름이 잔잔한 데다 수심도 1, 2m에 불과합니다. 수심이 아주 얕고 그리고 수량도 항상 똑같이 유지되어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 작은 강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아주 아늑하고 정겨운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도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변 풍광이 좋았고요. 탁 트인 하늘과 또 깨끗한 물, 아주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시기상조지만 카누와 연계해서 목계솔밭, 또 중앙탁공원 뭐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누 관광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충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먼저 좀 알고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료화해가지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한강이라는 멋진 자원을 갖고도 바라보는 관광에 머물렀던 충주시. 이제 그 쓰임새를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옥천군 군북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17대와 소방대원 5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졌다는 직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규모로 치러지던 어린이날 행사가 4년 만에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날을 맞아 11개 시군에서 4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공연 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야구장과 청주 교대에서는 어린이 큰 잔치가 열리고 충주 탄금공원과 제천 의림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음성 설성공원과 보은 뱃들공원, 옥천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도 기념식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 1분기 청주 지역의 수출이 줄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이어졌습니다. 청주시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청주 수출액은 5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줄었습니다. 반도체가 31%, 정밀화학 원료가 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수출액이 줄어든 걸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9억 6천만 달러에 그쳐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